네, 안녕하세요. 수조원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아프다는 이유로 한 주를 패스를 했었습니다. 예,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좀 간만에 그것 때문에 방송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차트를 좀 펴봤어요. 여기에. 1시간 봉으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마지막 방송했었지? 지금 6일하고 8일에 원래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12월 1일에 하고 처음 하는 거죠, 지금. 12월 1일부터 한번 볼까요? 1일의 가격이 우리가 어디였었냐? 여기 정도였죠. 17,000불 정도였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더니 지금 한 400불 위에 있는데 요 자리를 넘긴 했네요. 요 12월 5일에 있었던 자리를 넘은 거는 고무적인데 지금 일단 요 빨간색 기준으로는 그 아래인 것 같아요. 약간 아래고 아무튼 지금 여기를 좀 넘어갔고 이 위에서 계속 놀아주면은 고점이 좀 올라간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반가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차트고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계속 그 자리에서 보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든 아래든 뭔가 좀 시원하게 두들겨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바이낸스 관련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슈는 예, 그렇게 지금 외부적으로 시끄러운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FTX 때랑 지금 언론이 떠드는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황들, 그 돌아가는 정황들 그런 것들이 좀 심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트위터를 잘 안 보는 제 기준으로 온도차가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비트 가격을 봤을 때도 지금 바이낸스 그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예, 저는 그때와 이슈의 경중을 다뤄봤을 때 바이낸스란 이름 때문에 비슷하게 볼 수 있겠지만 좀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은 제가 여기 스테이블 리저브 이더리움 체인 위에 있는 스테이블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리저브를 FTX 사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본 것입니다. 네, FTX 사태는 제가 아까 미더방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트위터 뭐 이런 데서 이슈가 되고 했던 게 한 11월 초 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테이블이 현격하게 줄은 것은 요때 한 11월, 10월, 그러니까 21일 요때부터 해서 쭉 줄어왔어요. 꽤나 되고 정말 유의미하게 줄었을 때쯤에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제로를 향해서 갔습니다. 리저브가. 그랬던 상황을 보았을 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은 우리가 트위터에서 알았을 때는 정보의 유출이 이미 상당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빨리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트위터에서 공개됐을 때는 정말 이거는 모두의 공용 정보가 됐을 때는 이미 뺄 만한 고래들은 다 뺐을 때 이 정보가 퍼졌던 것이고 고래들이 뺐던 그러한 전조 증상이 명확히 있었던 이런 이슈는 실제로 정황을 까보니까 심각했고 진짜로 밝혀졌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지금 바이낸스 리저브입니다. 제가 2021년 3월부터 해가지고 봤는데 테이블이 쭉 하고 늘어가지고 11월 그때부터 해서 이제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오늘 보면은 리저브가 좀 예, 특기할 만큼 줄어든 흔적은 있습니다. 요때에 비해서 좀 리저브가 확 줄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리저브 보유량을 봤을 때 뭔가 지금 고래가 빤스런을 다 하고 나서 뒤에 알려진 그런 정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개미들이 그 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우르르를 빼면서 개미들이 뺀 것도 이렇게 모이면은 리저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리저브의 변화를 저는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미더방에 올렸던 그 트랜잭션 수 보셨을 거예요. 익스체인지 위드드로잉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걸로 보시면은 오늘 굉장히 똑상한 걸 보실 수가 있었어요. 요거는 직접 찾아보실 수 있는 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방에 스샷 올린 거 있으니까 미더방 계신 분들은 그걸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보시면은 굉장히 떡상을 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은 즉슨 그러니까 바이낸스 출금 요청 자체가 많았던 것은 팩트라는 것이죠. 이게 떡상을 했다는 건. 그래서 출금 요청 자체 많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출금된 양이 어떠냐. 익스체인지 아웃플로우를 봤을 때는 또 역시나 평소보다 조금 많기는 하지만 이게 꾸준히 많아가지고 리저브를 떡락을 시키는 그러한 행보가 계속됐느냐 측면이나 그래갖고 스테이블에 진짜 그 존립을 위협하냐 리저브를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흐름상 딱히 막 두드러지게 많다고 볼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출금 정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밝혀졌을 때는 보통 우리가 아는 게 끝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전조 증상적인 어떤 대량 출금들이 나왔으면은 의심할 수가 있는데 요때 요거 한 건, 11월 요 말에 요 한 건을 제외하면은 요때 한 시간을 제외하면 그러한 큰 출금 양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또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직 바이낸스에서 뭔가 고래들이 대량 이탈하고 있다라는 의심할 만한 정황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아직은. 그게 없다 그러면은 예, 이 소문도 어떻게 보면은 하락을 원하는 하락 유발자들이 만드는 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나는 예, 물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나는 그래도 이런 뜬소문 나오든 뜬소문이든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무조건 위험하니까 출금은 해서 리스크로부터 나를 보호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예, 그건 하셔야죠. 그렇게 그것까지 말릴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바이낸스가 위험에 처할 것 같으냐를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았을 때 저는 예, FTX 같은 그러한 파장이 일어날 사건은 지금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약하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Exchange Withdrawing Transactions 를 보면은 네. 여기 11월부터 해서 봅시다. 11월에 요때가 FTX 사태 때 어마어마한 트랜잭션들이 나왔었고요. 요 최근에 지금 바이낸스 관련 소문들이 나오면서 지금 트랜잭션 그 요구 수치가 올라는 갑니다. 지금 이게 평소라 그러면 평소보다 확연하게 올랐어요. 출금 요청 자체가 늘어난 것은 팩트라는 거죠. 이때랑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출금된 양이 작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러니까는 개미의 요청이라는 거죠. 고래들이 그 출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자라를 보고 놀라가지고 소뚜껑을 보고 지금 놀라서 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의 판단입니다. 네, 또, 예, 세 분 정도 오셨네요. 그러면은, 예, 오늘 그럼 일단, 예, 온체인으로 본, 예, 그러한 상황들 좀 확인하시고, 예, 오늘은 퀵테이크의 요거, 그리고 힙겔 갔던 요거,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12월 8일. 그래갖고, 지난주 말에 올라왔던 내용이고요. 요게 올라오고 나서도 비트는 사실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 뭐, 주방꿀이네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기보다는 리스크 요소가 시장에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팩트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다 정도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리스크 요소가 시장에 있다고 해서 비트가 무조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볼 때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 요소가 있을 때 사람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는 좋은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가격이 올랐어.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노출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줄였어요. 그랬는데 가격이 상승했어. 예, 뭐 그래도 예, 투자적으로는 결과로는 뭐 실패라고 말하면 실패됐지만 어쨌든 간에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일 때 관리를 하고 예, 그런 것은 좀 일관성 있는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그거에 대해서 뭐 닥담을 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승에 대해서 아 이제 진짜 비트가 개떡상하는구나 시드 몰빵 이렇게 가기보다는 조금 상승해도 계속 조심하는 심리를 유지하는 그러한 용도로 이걸 좀 분석을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볼게요. What do the behaviors of holding and spending reveal about the market cycle? 그래서 예, 지금 그 들고 있는 그리고 그 스펜딩 같은 경우는 매수나 매도 그 매도 같은 예, 실현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한 양상이 이제 마켓 사이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래서 이 스펜트 아웃풋 밸류 밴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지갑들 중에서 예, 이거 지금 항상 그 주요 고래 움직임으로 보는 1000개에서 10,000개 사이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지갑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지갑에서 뭔가가 비트가 이동하면서 이 UTXO가 그 지갑 안에 있을 때 나이를 먹고 있잖아요. 그것이 깨지는 그 상황을 우리는 스펜트 실현이라고 하잖아요. 네. 실현되는 그 상황. 그래서 예, 그 이마른 주스는 요 정도 크게 들고 있는
쉬운 말로 하면은, 고래가 움직인 퍼센트입니다, 이게. 그 퍼센트가 높으면은 고래가 많이 움직이는 시점이고, 낮으면 적게 움직이는 시점이다. 이 분홍색의 의미는 간단하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라루나 콜랩스 시점에 이게 크게 나왔었고, 그리고 First Minor Capitulation 이후로 계속 크게 나왔고, FTX, FTT 콜랩스 시점을 보여주는 이 파란색은 뭔 그 가격바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시점을 보여주는 그냥 타임라인 바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타임라인 때 계속해서 이 고래는 팔아 제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요 2022년 초 요때에 비해서 이 루나 사태 이후로는 고래들은 계속해서 팔아 제끼는데 충실했고 아직도 그 팔아 제끼는 영향력이 이 산이 지금 크게 꺼졌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꺼지지 않았다. 라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기 위한 이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읽어볼게요. 그래서 홀딩 양태를 보면은 비트코인 고래가 역시나 지금 셀링에 그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라지 비트코인 홀더스 그래서 제가 이게 고래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이 still not amassing coins 그래서 아직 축적 안 하고 있고 UTOS value band 매트릭을 볼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often associated with the accumulation of Bitcoin by large holders.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 보시면은 매도를 하다가 확 하고 줄어들었어요. 이때 스펜트 아웃풋이 확 줄어들고 이러한 축적이 있고 나서 비트가 확 하고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람들이 이제 팔던 거를 멈추는 이러한 축적기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직 그렇게 볼 만큼 산이 꺼지지 않았고 이 산이 너무 거대하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whales have reduced their holdings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홀딩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어요. 그 6월 2022년 6월 그때 이래로 해서 그래서 to sustain price increases 그래서 가격이 지금 오르려면은 우리는 그 고래들이 홀딩을 이제 좀 그 늘리는 고래 리저브가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봐야만 하는 그러한 형편이고요. 스펜딩 비헤이비어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펜트 아웃 밸류 밴드가 보여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홀딩 같은 경우는 그런 밴드들의 분포 퍼센트 그 각 지갑들의 홀딩 그 분포 퍼센트를 본 거고 요 스펜딩이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컨티뉴드 하이 레벨로 웨어 스펜딩 요게 계속 높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트 사이클 체인지로 가기에는 아직 좀 모순적인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upward sustained price trend is typically accompanied by whales holding their Bitcoin since June 2022. However, a substantial part of BTC being spent has originated from whales. 그래서 토탈의 한 80% 지금 보시면 여기가 퍼센트거든요. 80% 그래가지고 실현되는 거의 80% 정도를 거의 이때는 이 1000개에서 10,000개짜리 고래들이 해치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이 가격 하락에는 이러한 큰 손들이 많이 팔아 제껴갖고 일어났었고 6월 그 이래로 그러한 상황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보다 더 낮은 고래가 팔아치우는 그런 걸 봤을 때 마켓 사이클 시프트의 사인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보기에는 리스크가 좀 잠재해 있다. 얘네가 언제 또 퍽퍽 팔아치워가지고 떡락을 시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요 그래프를 우리가 온체인으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요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대로 쭉 들어가지고 바닥으로 간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좀 희망적으로 이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줄어들고 있는 지금 지속 중이니까. 네, 그러면 다음 분석입니다. 이분이 그 조아 오에드스 아무튼 그 처음 보는 분석가인 것 같은데 이분이 쓰시고 히겔로 가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분석을 보겠습니다. 12일 어제자로 올라온 분석이고요. 이분은 지금 엔드 오브 베어 마켓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약간 하락장의 끝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보단 하락장이 끝나려면 저는 좀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 롱텀홀더가
selling their coins. 그래서 베어릿이래요, 이분은. 지금 이 여기서 말하는 베어릿이는 이 글의 본문을 다 읽어보시면은 좀 단기적으로 베어릿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베어릿이를 보는 근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예, 지금 여기 그림에서 MVT 골든 크로스라는 그 예, 표시가 있고요. 요거 지표 같은 경우는 예, 그 지금 사람들이 오버버텐지 오버솔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약간 우리가 RSI 보는 거랑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오버솔드를 좀 보는 그러한 지표고요. 그래서 요 지표상에서 2021년 상승장 꼭대기에 오버보웃 영역으로 갔던 비슷하게 오버보웃 영역에 지금 진입을 해버렸고 MVT 골든 크로스가 지금 오버보우트 영역에 진입한 것은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한번 다른 분석가가 올린 걸 짚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조금 됐지만. 그리고 이거는 서플라이 어드저스먼트 돌만시라는 거는 이거는 휴면 휴면 정도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휴면 정도 팍 커졌다는 거는 휴면하다 지금 이거는 깨어난 그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자다 깨어난 놈이 움직일수록 이 값이 확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 롱텀 홀더가 이렇게 팔고 나서 이때 좀 상승을 했었고 이때는 이렇게 팔고 나서 조금 오르는 듯 하더니 확 하락을 했었고 이때는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High frequency holders moving their coins. 아주 이때는 좀 여러 번 이렇게 돌면시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그때 있을 때 가격 하락도 나왔고 상승도 나왔고 이 부분을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속고 나서 상승을 했던 적이 더 많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장기 홀더들이 자기 코인을 이동을 해요. Sales again more frequently.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식으로 되는 빈도가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여기를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2021년에 이런 게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요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Destroyed days coins have moved since their entry into the portfolio. 그래서 이거는 그 평균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그 장기 홀더가 이동하는 그런 코인들 CDD라는 지표, 장기 홀더 곱하기 개수 해가지고 오래 보유한 사람이 많이 이동할수록 오르는 그 CDD 값하고 이게 관련이 있는 지표거든요. 에버리지 두마씩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평균값을 나타내는 홀더별로 평균값을 나타내는 그러한 값이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인크리즈 하는 게 롱텀 홀더가 장기 홀더가 그 옮기고 아니면은 자기 코인을 그 팔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래서 possible price drops 이러한 때는 그 가격이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근데 위험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지금 요게 나오고 나서 올랐던 적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게 원칙상은 이론상은 그래요. 요게 뜨면은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양태를 봤을 때 MVT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랑 이게 비슷하다라고 해서 여기 위로 가면은 오버보트 된 상황이라고 제가 아까 RSI 이야기했는데 RSI가 아니라 볼린저 밴드랑 비슷하다고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버리면 우리가 오버보트 됐다고 보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그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로컬 톱이랑 바텀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이걸 보고 롱이나 숏을 잡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드 비트코인이 보통 그 history as the end of bear market and return in the accumulation process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금 possibly selling their bitcoins 이러한 것이 그 하락장의 끝에 보통 나타나고 그 다음에 축적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요게 떴으면은 결국은 지금 여기서 봤던 것처럼 하락장 끝에서 이렇게 나오고 올랐던 적들이 있었다. 어큐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게 이렇게 탁 나왔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쇼텀으로는 자기는 변동성이 이게 좀 커질 거고 coming and possibility of new bottom 그래서 새로운 바닥이 나온 다음에 이거 진짜로 오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새로운 바닥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가능성적인 거지
원체인적인 뭐 실질적인 근거, 지금 그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약해요. 결국에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만 그냥 고지것대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예, 오히려 지금 하락장이 좀 마무리되는, 예, 그래서 엔드 오브 베어 마켓은 제가 처음에 이해한 것보다는, 예, 왜냐하면 베어리 싫었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예, 근데 제가 얘기했던 하락장이 끝나려면, 예, 그걸로 봐도 무리는 없겠네요. 아무튼, 이 사람이 쓰는, 예, 그래서 하락장이 지금 끝나는 신호가 나왔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오늘, 내일, 어제가 아니라 나온 지가 조금 됐습니다. 제가 볼 때 한 11월 말? 요 정도에 나왔던 것이 아닌가 싶은, 예, 그러한 상황이고, 그 이후로 지금 비트가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진짜 어큐뮬레이션 상태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뉴 바닥을 진짜 보여줄 건지. 사실 이걸 봤을 때 이게 너무 롱텀 지표이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고 이 지표만 봤을 때는 오히려 축적이 왔기 때문에 더 내리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요 MVT 골든 크로스 때문에 이 사람은 뉴 바닥을 한번 찍고 갈 거라는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요것만 보면은 하락장이 끝나 보이지만, 예,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쭉 써놓고는 베어리 씨를 마지막에 찍은 이유, 그리고 뉴 바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얘 때문인 것 같다 입니다. 네. 다음에 바로벌초님이 어제 쓰신 분석입니다. 이분은 바이너리 CDD에다가 21일 이평을 걸었어요. 왜 21일을 걸어야 되는지, 21일의 기준이 왜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튼 바이너리 CDD라는 게 있고요. CDD를 제가 다시 설명하면 코인 장기 보유자가 오랜 기간 보유한 거를 거래 사용했을 때 값이 상승하는 지표. 왜냐면은 이 코인이 먹었던 UTXO의 나이 곱하기 개수 해가지고 그거를 전체 지갑에 대해서 합산한 거를 CDD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랑 개수를 곱했으니까 오랫동안 지갑에 있던 코인이면 요 값이 커질 거고, 개수가 많으면 요 값이 커질 거고, 곱하기니까 그걸 다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장 투자가 많은 코인을 들고 이동하면 CDD 값은 오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CDD는 뭐냐면은 요 공급량 보정 CDD, 요 CDD 값도, 예, 공급량을 가지고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요렇게 곱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공급량을 보정해서 조금 더 정확한 시장의 추세를 반영하는 값을 만드는 CDD고, 그거가 평균 공급량 보정 CDD, 시초부터 생성된 거의 평균값보다 이제 높은지를 가지고 이진법 지표를 만드는데, 네, 공급량 보정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토탈 서플라이로 이 CDD를 나누는 그러한 값이고, 네, 이건 시초부터 생성된 공급량 보정 CDD의 그거는 평균을 만든 거고, 예, 바이너리가 그래서 얘랑 비교해갖고 높은지 낮은지로 보는 이진법 지표고, 그래서 1하고 0밖에 없거든요, 요 값은. 1일 때는 지금 요 녹색이 이렇게 확 치솟고요. 0일 때는 이렇게 빈 값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좀 빽빽한 값이 높을 때, 요 21일 이평선이 올라가는, 제가 21일 이평선을 미리 그어놨거든요. 올라가고, 여기도 보시면 올라가고, 그리고 빈칸이 많아질 때 다시 내려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제가 이거 한글로 바꿔놨어요. 이진값이고. 그래서, 예, 네, 평균보다 서플라이 어드저스트먼트, 예, 그 CDD가 크면 1을 가리키고 아닌 경우에 0을 가리키고, 그래서 장기 보유자 움직임이 평상시보다 많은가 적은가를 보여주고, 이게 올라가고 있으면 장투자들이 좀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고, 여기 내려가고 있으면은 장투자들이 좀 지금 덜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베어마켓 디스트리뷰션 요때 일어났었다. 요때는, 예, 그거를 슬로우 다운 하고 있다.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언제였냐면, 예, 잠깐만, 지금 요걸 봤을 때, 예, 22년 7월 9일부터 10월 16일 요때까지는, 예, 지금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서 되게 좀 잠잠했다가 갑자기 이때 FTX 사태 이전에 요때, 그때 왜 리저브가 줄기 시작했던 그게 저때죠. 고래들은 뭔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만 팔아 제꼈습니다. 그때 계속.
그랬었고,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로컬 디스트리뷰션이 다시 일어났다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 1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지금 11월 24일부터 스펜딩 슬로우다운이 일어났고, inevitable, 예, exhaustion in the seller's forces.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판매자들이 판매를 하려도 손에 든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바구니에 있는 공을 막 던지다가 바구니에 있는 공이 다 떨어지면 못 던지겠죠. 그래서 판매자의 힘이 어느 순간에는 다 떨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로컬, more global recovery in the price of Bitcoin. 그래서 가격의 그 복구, 리커버리, 복구장이죠. 하락장에 대한 상승장보다는 복구장에 대한 그거를 좀 이제 몰고 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logically, after the spending slowdown phase, we'll likely see the accumulation phase again. 요 자리를 accumulation phase로 갔다면은 이런 식으로 쭉 흐르거나 아니면 다시 이렇게 오르거나. 예. 요게 근데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으로 다시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분은 여기서 이제 어큐뮬레이션이 좀 지속되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예, 복구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이분은 배제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MVT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거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고 이렇게 다른 좀 바닥 지표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션 팔아치우던 것들이 점점 소진이 되고 있다. 아까 처음에 여기서 봤던 매도 압력들이 있긴 한데 이게 점점 줄고 있는 거라 지금 같이 봤을 때 이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소진이 되면은 이제 어큐뮬레이션들이 정말 제대로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그만 던질 때가 다 와간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 거시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물론 상황은 다르고 어큐뮬레이션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예, 최소한 여기에서 지금 크게 내리는 상황은 어떤 정말 예상치 못한 정말 큰 이슈가 안 온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이제 그 바닥이 다 왔다. 예, 정말 여기가 바닥이 맞을 거다라는 기대는 조금씩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고요. 예, 뭐 질문 있으시거나 말씀하실 분들 해주시면 되겠고, 예, 녹화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오랜만에 해서 좀 길었네요. 다음번에 조금 더 짧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